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그 언서턴티가 있는 이런 문제를 어떻게 풀 건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파인 폴리토피 먼저 이제 어파인한 그런 모델에 대해서 문제 푸는 게 훨씬 수월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먼저 풀어보고, 자, 이런 어파인 폴리토픽 모델은 퍼지 시스템의 모델하고 흡사합니다. 그런 문제 풀 때도 적용해도 같은 솔루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스테빌리티와 그 다음에 제어기 설계를 LMI로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자, 거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살펴본 게 우리가 크게 논바운디드 언서턴 모델과 그 다음에 폴리토픽 언서턴 모델로 구분이 된다 했습니다. 자, 논바운디드 언서턴 모델 중에는 스트럭처드가 있고 언스트럭처드가 있습니다. 스트럭처드라는 말은 앞에서 우리가 구조를 모델링하고 나니까 각각의 컴포넌트 값이 어떤 구조화되어 있는 이런 형태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럼 엘리멘트를 표현할 수 있는 게 이제 스트럭처드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제 각각의 인덱스가 특정한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게 아니라 전체 시스템의 매트릭스가 형태로 어떤 크기가 제한되어 있다. 이건 이제 unstructured입니다. 특정한 이제 스트럭처 구조가 있지 않은 그런 형태의 uncertain 파라미터. 그러니까 매스 스프링 댐퍼는 우리가 어디에 uncertain 파라미터가 있는지 다 알죠? 네, 스트럭처드 구조. 그게 아니라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겠다. 어떤 전체 매트릭스에 바운드가 있다. 이렇게 모델링하면 이제 unstructured 바운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파라메트릭 폴리토픽 같은 경우는 이제 컨벡스 형태로 어느 바운드 안에 있는 형태로 표현도 되고, 그 다음에 이 파라메타가 어느 인터벌 사이에 있는 형태라도 표현이 됩니다. 자, 이런 형태로 우리가 언서턴 시스템을 다양하게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고, 자, 그래서 이제 더셈 형태로 타임 베링을 가지는 언서턴티가 있는 시스템을 한번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풋은 없고 그냥 시스템의 스테빌리티만 우리가 먼저 고려해 봅니다. 그래서 노미널한 시스템 매트릭스에다가 타임 베링 파라메터를 가지는 이런 언서턴티에 대해서 이제 델타가 언서턴 파라메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1이 되고 나머지 다 0이 되거나, 아니면 델타 K가 1이 되고 나머지 다 0이 되거나, 자, 이런 형태로 언서턴 파라메터가 있고, 또는 이제 델타 1부터 델타 K가 인터벌 형태로 이렇게 바운드가 되는 형태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다양한 형태로 우리가 델타가 어떤 컨벡스 컨비네이션 형태로 우리가 표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시스템이 자, 다음과 같이 타임 베링 언서턴티 파트를 포함하고 있을 때, 자, 만약에 A0 닭이 델타가 헐위치다. 자, 이 얘기는 결국은 델타 T가 어떻게 변하더라도 이 클로즈 루프 시스템의 매트릭스는 아이젠 밸류는 항상 0보다 작다는 걸 의미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 시스템을 뭐라 하느냐? 로버스틀리 스테이블하다, 이렇게. 자, 앞에서는 우리가 이제 언서턴티가 없을 때는 그냥 스테이블하다 얘기를 했었죠. 근데 이 델타가 변하더라도 안정적으로 견실하게 안정하다는 걸 우리가 보장해 주는 게 바로 이러한 특징을 가집니다. 자, 그러면 언제 그렇게 안정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느냐? 자,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리아프노프 펑션을 가지고 원래는 그냥 이제 A 트랜스포즈 PA가 0보다 작다는 걸, 이러한 P가 존재하면 이 시스템은 스테이블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죠. 그 A 대신에 어떻게 됩니까? A 대신에 A0 더하기 델타 T를 넣고 이 모든 델타에 대해서 만족 P가 이걸 만족한다 그러면 우리가 스테이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근데 이 P도 지금 보면 파라메타의 언서턴티에 디펜던트 하도록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언서턴티에 디펜던트 하도록. 그러면 시스템도 델타에 대해서 변하고 P도 델타에서 변하죠. 자, 그 얘기는 뭐냐면 P 델타가 어떻게 된다. 자, P1에서부터 델타 1T, P2에 델타 2T, K계라면 델타 KT,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얘가 우리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까지 바운드 있으면 이것도
우리가 여러 개의 영역에서 P1에서부터 K개까지를 우리가 구할 수 있다. 근데 모든 K에 대해서 0보다 큰지 확인해야 되죠. 자, 그런 형태로 우리가 다양하게 만들 수 있고, 자, 그냥 이게 디펜던트 하지 않고 그냥 P 하나만 찾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해가 나올 확률이 오히려 요 디펜던트한 게 나을 수 있겠죠. 왜냐하면 플렉시빌리티가 P1에서부터 K까지 훨씬 확장이 되기 때문에 자, 이런 형태로 씁니다. 그래서 이 미분을 해보면 리아프론 펑션 이하가 x 닷, 그 다음에 이거는 스테이트에 대해서 미분하니까 얘는 미분 안 해도 되죠. 그래서 x에 대해서 미분을 해주고, 자, 그렇게 해서 해보면 자, a 트랜스포즈 p, b, a가 형태가 나오고, 그 다음에 p가 이제 델타에 대해서 미분한 시간에 대해서 변하니까 이게 시간에 대해서 미분한 항으로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요게 이제 쿼드래틱 스테빌리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쿼드래틱 스테빌리티는 뭐냐? 자, 리아프론 펑션을 우리가 쿼드래틱 함수를 쓴 겁니다. 자, 커먼 리아프론 펑션을 P를 찾는 겁니다. 자, 그래서 스테이블할 조건은 A 대신에 A 플러스 델타 A를 놓고 모든 델타 T에 대해서 요 안에 있는 매트릭스가 0보다 작은 걸 만족하는 P가 있다면 이 시스템은 쿼드래티컬리 스테이블하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쿼드래티컬리, 근데 이게 이제 로버스트 스테빌리티가 스테빌리티를 포함하고 있는 건 아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모든 이게 익스트림 밸류에서 찾을 수 있으면 좋은데 LMR을 풀면은 못 찾을 수가 있어요. 즉 이걸 어떻게 푸냐면 A 플러스 델타 I P 그래서 i가 1에서부터 우리가 n개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 LMR 풀면은 여기다가 델타 1부터 n개까지 전부 다 포함해서 LMI를 우리가 n개를 동시에 풀어야 돼요. 그러면 이걸 만족하는 P가 존재할 수도 있겠지만 해를 못 찾을 수 있어요. 영역이 넓으면. 자, 그런 경우 하나라도 만약에 이걸 스테빌리티가 보장하는 게 벗어난다. 자, 그러면 P가 존재 안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어떻게 이제 완화된 어떤 조건을 찾을 수 있을까? 자, 그게 이제 관건입니다. 로버스트 컨트롤 분야에서. 자, 예를 들면 이렇게 되는 거죠. A1이 이와 같이 돼 있고 A2가 뭐 이와 같이 해서 많이 바뀌죠, 지금. 그래서 A와 B가 이렇게 많이 바뀌는 이런 상황에서 각각의 스테이블한 리아프로프 함수를 우리가 P1, P2를 구할 수는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구해놓고 자, 이걸 맥스를 취합니다. 그러면 자, P1하고 P2 자, 이게 P1이고 V1이라. 그러면 시스템이 스위칭이 되면 어떤 거는 이렇게 스테이블하게 가다가 또 어떤 거는 이렇게 이제 스테이블하게 되는 걸 왔다 갔다 하는. 이 중에 이제 맥스 값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럼 맥스 값이 항상 작게 되는. 자, 그렇게 우리가 얘를 선택을 하면 또 좀 더 향상된 스테빌리티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연구하는 사람들이 제안을 했다가 이것도 이제 크게 완화된 어떤 해를 구하는 영역이 그렇게 넓지는 않다. 자, 그렇게 확인이 된 상황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와 같은 형태를 우리가 리아프론 펑션을 다음과 같은 형태로 두고 해를 찾아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쿼드래틱 스테빌리티가 굉장히 보수적이다, 컨저버티브하다는 것은 해가 잘 안 나온다. 자, 그런 얘기고, 좀 더 완화된 해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형태로 우리가 찾은 시도도 했었다. 자, 그렇게.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폴리토픽 모델에 대해서는 이와 같이 되는 거죠. H는 우리가 아는 거고, 그 다음에 뭐 A 트랜스포즈 만약에 언서턴티가 없으면 요게 H가 해당되는 거죠. H에 대한 부분이고, 언서턴티가 있는 부분을 다 뽑아내는 겁니다. 뽑아내서 L과 RI, 그 다음에 중간에 언서턴티 파라메터가 들어가는. 그럼 모든 언서턴티에 대해서 이 부등식을 항상 만족해야 되는 거죠.
자, 근데 모든 언서턴티를 다 우리가 일일이 해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델타가 1에서부터 K까지 변하니까 여기를 J 인덱스를 주고 1에서부터 K까지 다 일일이 대입해서 이걸 다 만족하는 게 된다. 해가 된다. 그러면 여기서도 되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다가 알파 J를 곱해서 다 웨이티드 썸 하면 이게 0보다 크면 당연히 얘도 0보다 크게 되겠죠. 모든 알파에 대해서. 그러면 이 델타 J의 모든 합이 결국은 델타로 표현되기 때문에 같은 조건이 됩니다. 즉 뭐냐면 자, 모든 델타에 대해서 우리가 언서턴티에 대해서 확인해야 되는 게 원래 해야 될 일인데 무한대의 개수의 LMR을 풀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폴리톱의 개수만큼 넣어서, 왜냐하면 이 언서턴티가 컨벡스로 요 CO라는 컨벡스 컨비네이션입니다. 그래서 웨이티드 썸으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J가 1에서부터 K까지만 확인하면 된다. 그러면 여러분은 LMI 풀 때는 몇 개만 풀면 된다고요? K개 LMI만 풀면 된다. 자, 증명은 이렇게 해놨죠. 여기서 이제 델타가 알파 컨비네이션으로 우리가 표현이 되고, 알파는 여기서 합은 1이다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알파는 밖으로 뽑아내도 되죠. 그래서 이 안에 있는 게 모두 0보다 크면 합하면 결국 얘가 결국 0보다 크다는 게 증명이 되는 겁니다. 쉽게 증명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알파의 델타를 폴리톱 각각의 익스트림 밸류에 있다만 확인하면 된다. 즉 우리가 앞에서 AT가 A1과 A2 사이에 있다 하면 우리가 여기에 모든 언서턴티에 대해서 우리가 표현을 한다 그러면 A1, P, PA 이게 0보다 작고 A2 두 개만 확인하면 나머지 이 사이에 있는 거는 모두 만족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LMI 두 개만 풀면 된다. 자, 그런 식으로 우리가 quadratically stable한 문제를 이와 같은 인덱스 K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면 됩니다. 그러면 각각의 꼭지점에 스테이블한 것만 하면 이 사이에 웨이티드 썸,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나타나는 시스템은 다 스테이블해진다. 퍼지 시스템도 똑같습니다. 익스트림 퍼지 시스템도 각각의 경우에 룰에 해당되는 부분만 체크하면 나머지는 0하고 1 사이의 값으로 합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이러한 로버스트 컨트롤 문제가 퍼지 시스템에도 굉장히 많이 적용되는 게 그 이유 때문에 적용이 됩니다. 자, 인터벌 같은 경우는 AI가 델타가 마이너스 1에서 1이죠. 자, 그러면 몇 개만 더 하면 되나요? 2의 K승만 더하면 되죠. 자, 델타가 마이너스일 때, 플러스일 때. 그래서 이게 두 개가 추가가 된 겁니다. 그래서 경우의 수가 델타가 2의 K승만 해서 LMI를 풀어주면 된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게 델타 A와 델타 B에 해당되는 부분, 지금은 컨트롤러 디자인입니다. 스테빌라이제이션. 자, 스테빌라이제이션 문제는 어떻게 됐나요? 스테빌리티 문제에서 A 플러스 BK 스테이트 피드백이 들어간 경우죠. 그 다음에 P, 그 다음에 P, A 플러스 BK 이 문제 푸는 거죠. 그래서 P의 인버스 X를 P의 인버스라고 하고 왼쪽에 오른쪽에 곱해서 LMI로 풀었습니다. 그거를 G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KP를 G라고 디파인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었습니다. 자, 마찬가지 A 대신에 A 플러스 I가 추가된 것만 달라지는 게 똑같습니다. 앞에 게. 그래서 이와 같이 모든 I를 1에서 K까지 모두 풀면 됩니다. 그러면 로버스트 스테빌라이제이션 문제가 돼. 그럼 저기 설계도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했던 걸 A 더하기 AI만 추가해서 코드를 짜면 로버스트 컨트롤 문제는 해결이 되는 겁니다. 폴리톱이 훨씬 쉽죠. 그래서 자, 그래서 앞에 있던 코드 참고하면 그걸 그대로 볼 수 있고 거기에서 A하고 AI 플러스 BI 텀을 추가로 여기에
해주면 LMI로 그대로 풀어지는 겁니다. 자, 앞에 코드를 참고해 보면 그대로 이제 나타나 있는 걸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스테이트 피드백. 이게 스테이트 피드백이죠. 그래서 이게 추가된 게 A 플러스 AI로만 바뀐 것밖에 없습니다. B는 B 플러스 BI 해서 I 인덱스가 1에서 K까지 모든 폴리톱에 대해서 만족하는 감마를 찾는 게 H 인피니티 문제. 그래서 H 인피니티 컨트롤 문제도 원래 있는 시스템에서 이게 이제 앞에서 우리가 배웠던 스테이트 피드백 문제였죠. 거기에서 A만 uncertain, A, B만 uncertainty가 있는 파트로 확장시키면 LMI 개수만 늘려주면 됩니다. 똑같이. 자, 그 다음에 쿼드레틱 폴리톱이 있는, 자, 이게 시스템이 이 다양한 매트릭스의 uncertainty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형태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uncertainty가 이와 같은 형태로 나타날 때 어떻게 이제 효과적으로 풀 수가 있을까? 마찬가지 uncertainty가 1에서부터 K까지 uncertainty 파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어디 부분인가요? 여기 있죠? AI, BI 이 부분이 추가적으로 포함이 된 겁니다. 여기 있는 부분. 여기도 uncertainty 파트. 그래서 앞에 있는 코드에서 uncertain 추가적인 부분만 여기 확장시키면 똑같은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자, 인터벌 문제 마찬가지. 여기에 인터벌 인덱스에 해당되는 부분, 노미널한 것에서 추가적인 부분만 우리가 고려해주면 충분히 이 문제를 풀 수가 있다. 이건 디스크리트 타입 문제네요. 그래서 자, 우리가 문제를 만들려면 자, continuous time linear system 때문에 그냥 노미널한 시스템이 있고, 그 다음에 uncertain 시스템 있죠. uncertainty도 두 개가 이제 known bound, 그 다음에 polytope. 그래서 continuous time 있고, 그 다음에 discrete time. 이 마찬가지 nominal uncertainty 이라면 기본적으로 4개가 되죠. 그래서 이런 스테빌라이제이션 문제를 스테이트 피드백, 이건 스테이트 피드백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스테이트 피드백, 그 다음에 아웃풋 피드백 있죠. 그러면 조합을 해보면 continuous, discrete 하나, 둘, 셋, 4개, 그 다음에 스테이트 피드백, 아웃풋 피드백, 엄청난 가지수가 생기죠. 이거를 만약에 리아프노프 펑션 V를 X 트랜스포즈 PX 이런 쿼드레틱 스테빌리티죠. 근데 이걸 파라메터 디펜던트하게 우리가 한다. 그러면 이거 가지수 2개 곱하기 2개 곱하기 컨티뉴어스 곱하기 디스크리트 이러면 연구 주제가 엄청나게 많아지는 거죠. 다양하게 연구를 할 수 있는, 지금까지 했는 게 논문으로 다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찾아보면. 그래서 여기서 하나 아이템만 뭐가 추가한다. 그럼 또 하나의 논문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이걸 확장해서 어디에 할 수 있냐면 퍼지 시스템 확장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강화학습에 많이 쓰는 마코프 점프 시스템 똑같이 적용할 수 있습니다. 폴리톱 모델하고 비슷합니다. 컨티뉴어스, 디스크리트. 이거 스테빌라이제이션 문제죠.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또 뭘 할 수 있느냐? H2, H 인피니티. 무궁무진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뭔가 리아프노프 펑션이 핵심이 된다 그러면 그걸 새롭게 여러분 제안하면 쭉 적용하면 10편의 논문은 그냥 나와요. 예를 들면 타임 딜레이가 있는 시스템에서 내가 새로운 걸 뭔가 했다. 그러면 쭉 다 해보는 거죠. 그게
이러한 연구 주제로 지금까지 90년대 후반에서부터 무궁무진한 연구들이 쏟아진 게 이제 이런 계보에서 나온 겁니다. 자, 여기까지 어쨌든 스테빌라이제이션 문제로 우리가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코드는 구현하는 건 다 할 수 있겠죠, 이제. 자, 모델만 잘 하면 구현을 할 수 있고. 자, 숙제가 뭐냐? 홈워크가 있는데 앞에 언서튼 모델에 대해서 매스 스프링 댐퍼 모델 있죠? 요 모델 기억나나요? 기억납니까? 이 모델에 대해서 지금 로버스트 컨트롤 있죠? 요게 여러분들 요거 파라미터 변하는 거 여러분 정하면 되겠죠, 이걸? 요거 변하는 부분에 대해서 뭘 해보느냐? 자, 여기 기본적으로 컨티뉴어스 타임에 요 부분 스테이트 피드백 H 인피니티 풀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스테빌라이제이션 문제 풀 수 있겠죠? 세어럼 8 김준영 풀 수 있나 보다. 끄떡끄떡 말로 좀 해. 적용할 수 있겠나? 모델이 있으니까 A, B가 주어졌잖아, 맞지? 자, 그 다음에 H 인피니티 문제 구할 수 있겠죠? 시어럼 11 박훈민 적용할 수 있겠나? 이해는 되나? 문제가 뭔지 모르겠다고? 여기에 A 노미널 모델과 언서턴티 파트가 여기 있잖아. 뭔지는 알지? 그거 적용해서 이 LMI를 풀으라고. 매스 스프링 댐퍼 시스템에 시어럼 8과 11을 적용해보라고. 됐나요? 그러면 인덱스가 몇 개 나오나요? 언서튼 파라미터 2개니까 2에 3개니까 2에 3승 8개 풀면 돼요. 파라미터 변화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풀면 되니까 8개 LMI를 풀어서 안정화되는 것까지 보여주는 거. 초기 조건을 주고 아니면 노이즈를 주고 해서 시뮬레이션까지 하는 거. 점수 몇 점을 중간고사만큼 주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풀어봐라. LMI 코드로 보는 게 숙제입니다. 자, 스테이트 피드백까지 했고, 자, 오늘 그 다음에 남은 시간에는 요거만 하면 이제 로버스트 컨트롤에 어느 정도는 자, 우리가 다 배우게 되는 겁니다. 자, 남은 게 뭐냐? 리니어 프랙셔널, 그러니까 폴리톱은 했었죠. 폴리토픽에 대해서는 했고, 논 바운드 모델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중요한 걸 이제 남겨두고 있습니다. 자,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논 바운드는 했고, 이제 폴리토픽 모델 했었고, 논 바운드 이 모델에 대해서 얘를 어떻게 풀 거냐? 자, 보겠습니다. 자, 얘를 우리가 리니어 프랙셔널 트랜스폼 형태로 우리가 구할 때는 P22 여기 있죠. P22에 2, 1, 1, 1, 2 순서대로 이렇게 표현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출력이 P가 되고 그 다음에 Q가 입력으로 들어오는 형태로 우리가 논 바운드 모델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어떤 파라메타든 시스템이든 M 매트릭스가 있으면 여기에 출력을 uncertain 파트를 피드백 형태로 표현을 하는 이런 형태를 우리가 리니어 프랙셔널 트랜스폼이라고 했고, 이 uncertainty가 지금 모든 uncertainty에 대해서 이 클로즈 루프 시스템이 스테이블하냐, 이걸 우리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앞에는 인덱스 하나하나 했는데, 자, 여기서 스테이블하다, 여기 클로즈 루프 시스템을 이와 같이 표현했을 때 모든 델타에 대해서 이 시스템이, 자, 이게 인버터블 하면 요거는 스테이블하다. 자, 그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때 전달 함수로 나타낸 게 M22에 쭉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자, 여기에 포지티브 베타에 대해서 요게 헐위치다. 그러면 이 아이젠밸류가 얘보다 작다는 뜻입니다. 헐위치다. 그래서 요거는 시스템이 스테이블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대요. 디스크리트 타임 마찬가지. 요게 1보다 작아야 되겠죠. 자, 영역 안에 1보다 작은 게 존재한다면 우리가 스테이블하다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리아프노프 함수에서 클로즈루프 시스템을 우리가 각각을 표현하고 얘 P가 존재하면 되겠죠. 컨티뉴어스 타임에서는. 디스크리트 타임은 K 플러스 1, 그 다음에 K가 1보다 작은 베타가 존재하면 스테이블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스테이트 스페이스 형태로 얘를 표현을 하면, 자, 시스템 다이나믹스가 있고 P가 여기에 입력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Q, PQ가 또 바뀌었네. QP네, Q. P. 예, 이렇게 됩니다. 자, 어쨌든 요 표현된 것만 그대로 보면, 자, P가 출력이죠. P의 델타 Q가 되고, 여기 표현이 맞네. P가, 요렇게 들어가니까 맞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앞에서 우리가 논 바운드 언서튼 모델로 모델링을 했었고, 이 델타가 지금 1보다 작은 형태로 모델링이 되는 걸 해봤었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이 모델에서 어떻게 이제 LMI 이용해서 푸느냐. 앞에서는 이게 델타가 I 인덱스로 해서 AI로 이렇게 문제를 풀었죠. 자, 그러면 자, 지금 시스템은 어떻게 되냐면 A, 그 다음 M은 아는 겁니다. 그리고 델타는 우리 모르는 거고, 자, 이 Q가 클로즈루프 시스템으로 다시 표현을 하면, 자, uncertainty가 있는 부분에 이와 같이 표현이 되고, 그래서 클로즈루프 시스템이 이와 같이 좀 복잡한 형태로 우리가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미널한 텀은 A, M, N, Q는 우리가 아는 거, 그 다음에 델타는 우리가 모르는 거. 그래서 upper star product로 얘를 표현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일반적으로 Q가 0이 되면 얘는 이제 아이덴티티가 되죠. 그래서 여기 인버스 없고 M, 델타, N 이와 같은 형태로 표현이 됩니다. 자, 이거를 리아프로프 펑션, 쿼드래틱 리아프로프 펑션을 넣으면, 자, AX 플러스 MQ가 나오고, 마찬가지 문제가 뭐냐면, 여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했냐면 X 트랜스포즈 X가 포함이 되어 있죠. 모든 X에 대해서 이 0보다 작은 조건이 이 안에 있는 매트릭스가 0보다 작은 조건을 찾았죠. 근데 지금 어떻게 되냐면 Q가 추가적으로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X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벡터를 X와 Q를 포함한 형태로 이 행렬을 확장시켜야 됩니다. 그것만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P와 Q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Q의 제곱. 자, Q의 제곱이죠. Q의 제곱은 여기 있네요. Q의 제곱은 델타 제곱, 그 다음에 이 매트릭스 곱한 거 제곱 이렇게 되죠. 그럼 얘는 왜 없어졌느냐? 델타는 놓으면 크기가 1보다 작다는 가정이 있었죠. 그래서 얘가 1보다 작으니까 이거 제곱은 항상 얘 제곱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게 부동식을 항상 만족하게 됩니다. 모든 언서턴티에 대해서. 왜? 이 델타가 1보다 작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0보다 작다는 조건이 Q가 포함이 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Q와 X가 포함된 조건이 추가적으로 생겼습니다. 그럼 이 조건을 여기 Q의 제곱이니까 X와 Q를 확장된 형태의 아이덴티티, 그 다음에 NQ가 생겼죠. NQ가 포함된 형태로 식을 다시 확장해서 쓰면, 자, 얘를 0보다 크다 형태로 나타내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곱한 게 요와 같이 2x2 매트릭스로 되죠. 그 다음에 얘를 넘기면 이게 마이너스 I, 또는 0보다 작다려면 얘가 왼쪽으로 넘겨도 되겠죠. 그러면 X와 Q가 확장된 형태의 식을 쓸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써보면, 자, 앞에서 AX 플러스 확장했는 걸 써볼게요.
AX 플러스 M이 있나요? MQ 트랜스포즈 P, P에 AX 플러스 MQ. 자, 여기에서 우리가 X와 Q를 뽑아냅니다. X와 Q. 자, 그러면 여기에 PA, X가 두 개 곱해진 항이 P 트랜스포즈 A, AP. PA. A 트랜스포즈, P 트랜스포즈 PA, 트랜스포즈, A 트랜스포즈 P. A 트랜스포즈 P, PA. 자, 첫 번째 항이 생기죠. 자, 그 다음에 X와 Q가 곱해진 X와 Q가 X 트랜스포즈 Q가 어디 있죠? 여기는 없나? X 트랜스포즈 여기 있지. X 트랜스포즈 어디 여기는 있는데 왜 내한테는 안 보이나? 여기는 X고 여기 있네요. X 트랜스포즈하고 Q가 PM이죠. PM. PM. PM의 트랜스포즈. 그 다음 Q가 두 개 곱해진 항. Q가 두 개 곱해진 항이 없죠. 지금 여기에는. 그래서 여기는 0. 자, 이게 0보다 작다. 자,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매트릭스에서 이게 0인 상태에서 0보다 작은 해를 찾아라 하면 얘는 못 찾습니다. 답을. 그렇죠. 기본적으로 여기가 0보다 뭐 작은 어떤 항들이 포함이 돼야지 이 해를 찾을 수 있는데 이 항이 지금 비어 있어요. 그래서 이 항을 어떻게 하느냐? 여기를 넘기면 여기 마이너스가 되죠. 이렇게. 그래서 요거를 똑같이 쓰면 X, Q. 자, N 트랜스포즈 N. 그 다음에 N 트랜스포즈 Q. 그 다음에 갖고 Q 트랜스포즈 Q. 마이너스 I. 이렇게 되죠. 자, 이게 0보다 작은 조건을 찾는데 모든 XQ에 대해서 이게 0보다 큰 걸 만족하면서 얘가 작아야 돼요. 자,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가 여기에 0보다 큰 람다를 곱합니다. 그리고 위에 식에다가 더해줍니다. 그럼 얘는 0보다 크죠, 항상. 0보다 큰 람다에 대해서. 0보다 큰 걸 더해서 얘가 만약에 0보다 작다 그러면 얘는 항상 0보다 크죠? 그럼 얘는 어떻게 타는 얘기예요? 당연히 0보다 작게 되겠죠. 이렇게 구하는 게 S 프로시저랍니다. S 프로시저. 그래서 스테빌리티 컨디션에서 추가적인 어떤 조건을 포지티브 스칼라를 곱해서 조건을 추가해서 우리가 이 문제를 푸는 이 방식을 우리는 S 프로시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uncertainty 파트를 델타가 0보다 1보다 작다는 조건을 이용해서 얘가 풀어지는 겁니다. 자, 뒤에서 살펴보면 자, 여기에 있는 uncertainty 파트가 이와 같이 되고 자, 스테이트 이퀘이션은 이와 같이 주어졌겠죠, 문제가. 자, 그래서 XQ가 0보다 작다는 조건에서 자, 0보다 작다는 조건 여기 있죠. 자, 0보다 작은 조건을 제가 자, 여기에 요걸 만족을 하는 그런 상황에서 요게 작다는 조건 델타가 1보다 작다는 조건에서 이 조건을 포함을 해서 이제 LMI로 표현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자, S 프로시저라는 게 있습니다. 자, G가 지금 X하고 Q가 오그먼트 된 어떤 벡터입니다. 이게 0보다 크다는 거는 F가 0보다 크다는 얘기하고 똑같죠. 자, 이걸 만족하는 거에 대해서 자, G가 0보다 크다는 어떤 조건을
대해서 만약에 타우가 존재한다면 0보다 큰 타우. 자, 0보다 큰데 이게 0보다 작습니다. 지금 뭐냐면 여기에 있는 거는 전제 조건이에요. 이걸 모두 만족하는 G에 대해서 이 조건을 찾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 얘는 음이죠. 0보다 작은 걸 빼가지고 얘가 0보다 크다 그러면 얘는 확실하게 0보다 크겠죠. 자, 그렇게 해서 얘를 추가적으로 더해준 겁니다. 지금 풀고자 하는 거는 얘가 0보다 작은 상황에서 0보다 큰 걸 더해가지고 더 작은 걸 확실하게 구하는 거였죠. 자, 그렇게 더하는 게 S 프로시저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조건을 한번 볼게요. 자, 얘가 더해줬죠? 0보다 큰 거를 U라는 0보다 큰 스칼라를 해서 더해주고, 자, 지금 M하고 Q는 구하는 값일까요? 우리가 찾아야 될 아는 값일까요? M하고 Q. 김재영. M하고 Q는 아는 값일까요? 구해야 될 값일까요? 구해야 될 값이다. 박희진. M하고 Q. 아이고. 잘 모르겠어. M하고 Q가 뭘까? 미스터 코리타나? 예. What is the M and Q value? Is it pre-known value or calculated value? Huh? What is the M and Q matrix? No? 박훈민. 아? 그렇지. 요건 아는 값이에요. 앞에서 우리가 여기는 앞 강의 자료에 앞 강의 자료에 A T는 A0 더하기 델타 A 이렇게 표현했을 때 A0를 얘를 어떻게 했냐면 B1 그 다음에 델타 D 이렇게 구할 수 있으니까 여기가 0, 1, 0, 1 해서 얘는 아는 값이잖아. 이해되나요? 앞에서 디파인 했던 이 매트릭스에 해당되는 게 이거잖아요. 언서턴티에 앞에 곱해지는 매트릭스. 모델에서 얻어지는 값입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사인 t, 델타에 해당되는 부분은 이게 모르는 거잖아, 지금. 그래서 요거는 모델에서부터 아는 값이에요, 다. 됐습니까? 그리고 여기서는 뭘 구해야 되나요? 여기서는 우리가 구해야 될 게 뭡니까? LMI를 통해서 구해야 될 게 뭐냐고. 아니, 맞아. 뭐라고? 여기 중에 구해야 될 게 뭐냐고. A, P, N, N 있잖아. 몇 개 없잖아. 뭘 구해야 되냐고. 그래. P를 찾는 거잖아.
LMI 변수로 둬야 될 게 P고 나머지는 아는 값이고 그 다음에 또 LMI 변수로 뭘 둬야 돼? 그렇지, 뮤를 0보다 크다는 조건을 줘야 되겠지. 그래서 얘를 풀면 뭘 얻을 수 있느냐? P와 뮤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값을 찾았다. 그러면 어떻다? 이 시스템은 로버스트리 스테이블하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다. 자, 요거는 MQ는 이와 같이 우리가 매트릭스를 곱할 수 있죠. 이렇게 표현해도 똑같습니다. 자, 뮤를 대하고 해서 그래서 쉬어 컴플리먼트를 하면 이와 같이 우리가 표현할 수 있고 M은 R입니다. 그래서 뮤를 곱하면 뮤,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뮤 포함된 형태로 해서 LMI로 충분히 또 풀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뮤 값을 여러분들 어떤 값으로 픽스 시켰다. 0.1 그러면 주어진 값으로 해서 이 LMI를 풀어도 됩니다. 자, S 프로시저라는 걸 이용해서 우리가 uncertainty의 어떤 특징을 포함을 시켜서 우리가 또 풀 수가 있게 된다. 지금은 non-bounded uncertainty 모델에 대해서 이와 같이 풀었습니다. 자, 앞에서 폴리토픽은 특징이 뭐냐면 개수를 여러 개 LMI로 풀었죠. 얘는 S 프로시저라는 걸 이용해서 변수를 추가해서 푸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우리 매스 스프링 댐퍼 모델이 있었죠. 자, 거기에 추가 시어럼 8도 적용해봐라. 그리고 컨트롤러 디자인도 할 수 있겠죠. 이게 똑같이 컨트롤러 디자인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디스크리트 타임 버전이고 이게 이제 컨트롤러 디자인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어럼 12를 적용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강의 자료에서 시어럼 8과 11, 뒤에 강의 자료에서 시어럼 12를 적용해서 총 3문제를 푸는 겁니다. 폴리토픽 모델과 uncertain, non-bounded uncertain 모델에 그대로 적용해서 제기를 설계하는 거. 그래서 시뮬레이션까지 각각. 자, 조건은 마찬가지. 컨트롤러 디자인 파트를 프리매트릭스 G를 추가해서 문제를 푼 것밖에 없습니다. 자, 똑같이 우리가 이와 같이 적용할 수가 있다. 자, 요거는 뭐냐? H 인피니티 문제죠. 자, 외란에서부터 컨트롤 아웃풋까지. 자, 앞에 있는 우리가 KIP 렘마를 그대로 적용한 겁니다. 거기서 추가적으로 뮤가 추가된 것밖에 없습니다. 이게 S 프로시저를 이용해서 뮤를 추가해서 감마를 문제를 푼 겁니다. 자, H 인피니티까지는 안 낼게요. 시어럼 11까지만 한번 컨트롤러 디자인. 자, uncertainty가 있는 시스템은 다음과 같이 표현이 됩니다. 자, 아는 항의 부등식과 uncertainty가 포함된 이런 형태로 표현이 됩니다. 자, 앞에서 한 것처럼 이게 왜 그렇게 되냐면 여기가 이제 uncertainty 파트죠. 그래서 델타가 포함된 얘가 어떻게 되냐면 만약에 이 델타 A라 하겠습니다. 델타 A 그러면 A0 플러스 델타 A 트랜스포즈 P A 플러스 델타. 자, 얘를 하면 A0 트랜스포즈 P A0. 자, 여기에 있던 요 파트죠. Q 파트. 아는 LMI. 그 다음에 뒤에 거는 델타 A 트랜스포즈 P. 그 다음에 P 델타 A. 여기 아이덴티티가 곱해진 거하고 똑같죠? 그래서 여기에 F하고 E는 알아요. 요거는 P니까 요거는 어쨌든 uncertainty가 포함된 EF는 아는 겁니다. 자, 요런 형태의 걸로 이제 표현되어 있을 때 요게 모든 델타에 대해서 구해야 되죠. 그럼 이걸 어떻게 푸느냐? 요거하고 등가 조건이 뭐냐면 F하고 E는 압니다. 그래서 F 트랜스포즈 F 여기에 끝에 있는 F 트랜스포즈 F 요거에 입실론 그 다음에 E 트랜스포즈 입실론의 인버스 하고 같은 조건입니다. 그러면 얘는 쉬어 컴플리먼트 하면 확장돼서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입실론에 대해서 LMI로 풀립니다. 그래서 모든 델타에서 만족하는 조건을 찾아라. 그러면 이 조건, 입실론을 찾는 조건하고 같습니다. 자, 왜 이게 같으냐?
이건 완전 제곱걸 형태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증명했는 게 없네. 예, 증명은 안 들어가 있네. 자, 어쨌든 자, 요 조건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앞에 있는 걸 다시 증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요 부분을 완전 제곱걸 형태로 우리가 확장을 시켜 보면 요걸 증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 증명은 여기 강의 자료에 빠져 있는데 논문을 찾아보면 이거 증명하는 것도 여러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이 델타를 소거시킨 겁니다. 그래서 왼쪽 항과 오른쪽의 항을 우리가 소거시켜서 이와 같이 할 수 있고, 또 다른 증명 방법은 널 스페이스를 곱하는 거예요. 양변에 F의 널 스페이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걸 F 널이라 하겠습니다. F 널 스페이스 곱하기 Q 트랜스포즈 F 널 스페이스가 0보다 큰 조건하고, 그 다음 또 하나 조건 있죠. E의 널 스페이스죠. E의 널 스페이스 트랜스포즈 Q E의 널 스페이스 0보다 큰. 자, 요 두 조건을 우리가 해서 델타를 없앨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입실론을 해도 똑같은 방법으로 등가 조건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뒤에 거는 있는 부분은 여러분들 다 아는 내용들이에요. 싱귤라 밸류의 주파수에서 우리가 문제를 풀었던, 요거는 방금 한 거죠. 자, 여기서 세타를 곱한 것밖에 없습니다. 중간에 웨이트.